안녕하세요, 인도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무지라고 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무인양품이라고도 불리는 브랜드입니다. 그 무인양품 라인업 중에 무지라보라고 또 상위 라인이 따로 있는데요, 그 무지라보가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조금 설명해드리고 그 후에 무지라보 중에서 제가 구매한 상품 같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무인양품 혹은 무지라고 해서 한 번씩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유니클로나 혹은 국내 스파 브랜드랑 겉으로 얼핏 봤을 때 뭔가 비슷해 보이긴 한데 가격은 조금 비싸다고 생각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다른 스파 브랜드와는 다르게 의류를 중점적으로 판매하는 곳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가전이나 그런 식기, 그런 식료품 등 각종 생활용품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자연 친화적인 의류도 같이 판매하는 진정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는 종합 생활용품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듯 한데요, 그러다 보니 베이직 중에 베이직을 추가하는 의류들이 거의 전부라고 보셔도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너무 심플하다 못해 다른 베이직 상품들과의 그런 차이를 설명하기가 조금 힘들 정도로 심플함에 상당히 초점이 맞춰진 브랜드입니다. 물론 다른 베이직한 브랜드들과 차이를 두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다른 브랜드에는 없는 그런 조금의 디자인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다른 컬러감 등이 있는데요, 그런 무인양품에서 그보다 상위 라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지라보라고 하는 라인인데요, 흔히 유니클로와 유니클로 U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나이키와 나이키 랩 같은 그런 상위 라인을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나이키도 유니클로도 일반 버전이 오랜 기간 같은 디자인의 비슷한 컬러의 옷이나 신발들이 높은 판매율을 보이지만 트렌드와는 조금 떨어져 있다고 봤을 때 기존에 있던 디자이너들이 아닌 새로운 디자이너들이 합류해 협업을 하여 조금은 희소성과 디자인성을 각각 추가하여 상위 라인을 출시하는 그런 변화를 주는 것과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유니클로 U라인은 21세기 최고의 디자이너 크리스토퍼 르메르가 합류하여 꽤나 트렌디성을 강하게 넣어 실제 르메르 브랜드와 흡사하기도 해 하이브랜드 느낌을 너무 강하게 뿜어내서 완전 새로운 유니클로 라인을 형성하였다고 할 정도인데요, 그에 비해 무지라보는 트렌드성은 조금 넣지만 우선은 일단 그런 베이직함을 중시하여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사이즈감이나 그런 실루엣에 살짝 느낌을 추가하여 변화를 주는 형태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시면 가격은 조금 높지만 그 베이직함에 그만큼 고급스러움을 더해 누구든 쉽게 착용 가능한 디자인성과 실루엣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만큼 변화를 주었음에도 어떻게 보면 밋밋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은 물론 있겠는데요, 즉 베이직한 아이템을 매우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은 살짝 디자인성을 차별화주면서 고급스러움을 올려주는 제품을 찾으시는 분에게는 좋은 대안으로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라보 라인은 유럽의 마가렛 호엘이라는 브랜드의 일본 라인인 마가렛 호엘 JP를 운영하고 있는 그룹인 엔글로벌이 무인용품과 함께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라인입니다. 참고로 엔글로벌 안에는 마가렛 호엘 JP와 선스펠 JP 등 여러 브랜드들이 속해 있고요, 이러한 유럽 브랜드들을 다루는 그룹과 함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라이프 스타일을 중심으로 하지만 심플함 그 안에서 아주 더욱더 패션성이라든지 현재 트렌드성, 그런 컬러감을 넣어 지금 많이 입으시는 실루엣이나 소재에 잘 맞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본 브랜드 앤홀리우드의 디자이너 오바나 다이스케가 2017년부터 합류하여 남성복을 맡아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지라보는 남녀가 함께 착용 가능한 유니섹스 의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가격은 무인양품보다 높지만 더욱더 심플함에서 미니멀함을 한껏 더 높여주어 추가로 고급스러움까지 올려놓은 느낌으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최근 유럽의 많은 브랜드에서 앞다투어 다루고 있는 주제인 서스테이너빌리티 시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확실한 컨셉이 더 인기를 높이게 하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 가능성에 계속되는 많은 관심을 보이는 최근의 패션 흐름이며 그에 따라 구매하시는 분도 자신이 구매하는 브랜드가 그런 과정을 의식하며 중시하고 있는지 등에 점점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나아가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추구하지 않는 브랜드는 구매자분들에게 외면되고 있는 아주 미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기업의 가치관의 문제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사실인데요, 아직까지는 미비하지만 그런 업계에 파워있는 세계적인 패션인들부터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며, 물론 그런 옷들을 꼭 구매해야 한다기보다는 그런 관점에서 옷을 만들고 있는 브랜드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흐름을 조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지향하는 무지라보를 오늘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무지라보도 그렇지만 우선 무인양품이라는 브랜드가 원래는 디자인의 차별화와 그들만의 디자인성을 고집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무인양품 디자인이라는 책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한 예를 몇 가지 보면 가전용품 쪽에서는 먼저 오래전부터 협업한 일본을 대표하는 산업 디자이너 후카사와 나오토가 있겠는데요. 그가 만든 세계적인 작품으로는 이세인 미야케와 함께 작업한 12 시계라는 게 일단 있고요. 무인양품 안에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벽걸이용 CD 플레이어와 도자기 모양의 주전자가 대표적이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나오고 있는 셔츠 중에서도 그 하나가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법한 Y3로 유명한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요지 야마모토가 디자인한 제품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꽤나 유명한 디자이너들과 함께 작업할 정도로 무인양품 디자인이라는 공식으로 계속해서 그들만의 세계를 축적해 나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공홈이나 공식적으로는 거창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검색을 해보면 또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꽤 나오는데, 이런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것은 이제 브랜드의 이름 자체 그대로 무인양품이기 때문입니다. 즉 유명 디자이너나 장인들을 앞세워서 강하게 마케팅하기보다는 그들은 제품 하나 그 자체로 그들의 디자인으로 승부를 보길 원한다는 전략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무지라보의 경우에는 어느 시점부터는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일본의 엔할리우드 디자이너 오바나 다이스케가 2007년부터 남성복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게 그것인데요. 처음 구제샵에서 헌옷을 리메이크하는 일을 돕다가 자신의 브랜드 엔홀리우드를 2002년 만들게 되었으며, 브랜드 컨셉은 기존의 형태에서 현재의 것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기본으로 하여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무지라보 중에서 이제 제가 구매한 상품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이 상품인데요. 이중 편직 크루넥 긴소매 티셔츠와 제가 입고 있는 이제 이중 편직 하이넥 긴소매 티셔츠입니다. 보풀이 잘 일어나지 않는 원단을 사용하여 넉넉한 실루엣으로 드롭 숄더의 정 사이즈에 착용하셔도 충분히 지금 입기에 잘 맞는 살짝 오버핏으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한 사이즈만 업하셔도 더 여유있는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을 겁니다. 오버핏이라고 해도 총기장은 이제 무인양품 특유의 그런 기장이 짧은 것이 특징인데요. 이 부분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무인양품의 티셔츠나 셔츠의 경우 대부분이 이제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를 보입니다. 물론 다른 티셔츠에 비해서 그런 거지 딱 정사각형인 것은 아니고요. 짧은 총기장에 관해서는 보통 오버사이즈가 아닌 일반 레귤러 핏을 이제 요즘 많이 입으시는 그런 핏으로 착용을 하려고 오버사이즈로 착용을 하게 되면 품은 넉넉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더라도 총 기장이 엄청 길어져서 이제 가로폭과 세로의 길이의 그런 밸런스가 맞지 않은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완해서 이 제품의 경우 오버사이즈이지만 총 기장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어깨와 가슴 쪽에 품은 이제 여유를 가지면서도 기장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길이감으로 이제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 사이즈로 가도 괜찮거나 혹은 한 사이즈 정도만 업해서 크게 입으신다면 살짝 여유있는 핏으로 착용 가능하실 거고, 기장도 그렇게 길지가 않다 보니 팬츠에 넣어서 이제 입지 않으셔도 충분히 이제 빼서 입더라도 편하고 그리고 가볍게 여러 코디에 착용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격은 지금 49,900원에 지금은 이제 할인된 가격에 39,900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유니클로나 그런 다른 국내 스파 브랜드에 비해서는 조금 비싼 감이 있는데요. 그 대신 소재의 그런 촉감이라든지 혹은 이제 독특한 이런 광택이라든지 이제 다른 브랜드에서는 조금 볼 수 없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천연 소재로 면 100%이지만 이제 화학 소재인 폴리가 혼합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고급스러운 광택감이 일단 느껴지고요. 화학 소재가 아닌 만큼 촉감은 천연 소재 그대로의 느낌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오버핏의 크루넥 티셔츠에 왜 광택이 필요한지는 예전에도 잠깐 설명해드리긴 했는데, 그런 캐주얼과 드레스의 밸런스를 맞추는 개념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는데요. 티셔츠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캐주얼 요소의 그런 아이템이다 보니 이 면 소재에 드레스 요소인 광택을 내어서 부드러운 느낌을 넣으면서 고급스러움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그런 느낌에 가깝게 착용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겠는데요. 다만 광택을 내려고 하다 보면 당연하게도 소재가 얇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니트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굵은 짜임의 그런 꽈배기 니트 느낌의 그런 니트보다는 그 메리노 울 소재의 정장 셔츠 위에 입는
그런 아주 얇은 니트가 더 광택이 나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광택을 내는 소재를 사용하려면 실크 셔츠 같이 생각해서 하늘하늘하고 그런 아주 얇은 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두께가 두꺼워질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그런 코팅을 하거나 무슨 가공을 해서 다르게 좀 해서 광택을 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광택을 내는 소재의 경우 얇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티셔츠의 경우 이제 두께감은 어느 정도 커버해서 있으면서도 그렇게 비치지도 않아서 단품으로 입어도 혹은 이너로 어떤 것을 입어도 잘 보이지 않을 뿐더러 두께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 세탁 시에도 내구성이 어느 정도 강해서 쉽게 흐물흐물해지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실루엣 그리고 디자인뿐만 아니라 소재면에서도 그렇게 비치지 않으면서 내구성까지 감안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괜찮은 가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오버사이즈를 도전해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완성도 있는 티셔츠라고 보이는데요. 저는 이번에 모크넥으로는 일단 다크 그레이를 골랐는데요. 다른 색으로는 기본 컬러인 화이트와 검정이 있고 그리고 브라운이 있습니다. 청결감의 흰색이나 모던한 느낌의 검정도 좋지만 이런 유럽 브랜드 느낌의 중간 컬러를 사용한 다크 그레이나 부드러운 인상의 이런 브라운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크루넥과 이제 모크넥 중에서는 저는 모크넥을 좀 더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 계절도 계절이지만 크루넥은 이제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서도 이 모크넥은 이제 목 부분을 보시면 둘레가 상당히 좀 여유 있게 만들어진 부분이 이게 보이실 텐데요. 이 부분이 너무 딱 맞아서 갑갑하다고 해서 아예 안 입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 제품 한번 착용해 보시고 거기다가 이제 목 부분이 이렇게 힘있게 잘 서 있어서 흔히 이제 삽목이라고 해서 사람들 간의 이제 만남에서 상대를 볼 때 시선이 멈추는 것을 일컫는데요. 이게 선이 이제 끝나는 그런 가장자리인 손목, 그리고 발목, 그리고 목, 이렇게 총 3가지인데요. 그중 하나인 목 부분이 이제 눈에 확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모크넥의 경우 이 중요한 목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이곳의 소재 자체가 너무 얇아서 잘 서 있지 않다든지 혹은 이제 세탁으로 인해 많이 흐물흐물해 보인다면 이 모크넥 티셔츠의 목 부분이 생명인데 이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 좋지 못한 그런 모크넥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제품의 경우 목 부분의 둘레가 어느 정도 여유 있으면서도 위로 이렇게 잘 서 있어서 여기가 집중이 되어 눈에 띄더라도 멋스러움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잠시 플러스제이 이야기를 조금 해본다면 몇 주 전에 출시된 플러스제이 라인 중에 이런 모크넥 티셔츠가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 그 제품의 경우 얇은 소재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크루넥의 경우는 또 이제 좀 다르긴 한데 그 모크넥의 경우 소재가 너무 얇게 되어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 이 목 부분이 힘이 없어서 잘 서 있지 않거나 좀 흐물흐물하게 보여서 흔히 말해서 좀 구매한 지 오래돼 보이기도 하고 세탁을 한 지 좀 오래돼 보이기도 하고 그런 멋스러운 연출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는 점이 모크넥 구매하실 때 특히 유의해서 보셔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무지의 이제 디자인 요소 중에 하나인 이 뒤쪽 부분을 봤을 때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이 고리 부분인데요. 흔히 겨울용 아우터 같은 것을 보면 옷을 옷걸이에 걸 수 있게끔 안쪽에 이렇게 고리가 달려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인사이드 아웃 기법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 안쪽 솔기를 뒤집어서 밖으로 나오게끔 해서 새로운 미를 창출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원래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우터의 안쪽 면에 걸려 있어서 옷걸이를 걸었을 때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고리를 거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것이 보통 옷의 안쪽에 달린 것인데요. 이런 인사이드 아웃 기법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기는 한데 이제 티셔츠 전체를 아예 안감과 겉감을 뒤집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여러 방법이 있어서 이제 많은 브랜드에서 다양한 기법으로 적용하여서 그 브랜드만의 느낌으로 여러 아이템을 출시하는데요. 이 고리 부분을 이제 처음 제안한 것은 이제 프랑스의 그 파격적인 디자이너 장폴 고티에였는데요. 패션은 이제 유행이 돌고 돌아 이제 예전 것이라고 생각하던 것이 어느덧 지금 다시 저희의 눈앞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나오기도 하고 그때의 창작과 그 당시의 트렌드가 또 쌓이고 쌓여서 한참 뒤에 다시 돌아와서 또 다른 이제 새로운 무언가를 낳듯이 이러한 기법도 이제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져서 다시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재밌는 패션의 세계입니다. 이상으로 무인양품 브랜드의 상위 라인인 무지라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무인양품을 찾으시는 분이 예전만큼은 많지는 않지만 그런 베이직한 제품들이 너무 밋밋하고 식상하다고 하시는 분들
그렇다고 또 너무 가격대가 있는 것은 부담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아주 좋은 라인으로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